생각이 바뀌면 수익이 보인다. 연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저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좀 어버버하고 있는 모습이죠. 명절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시피 큰 흐름 나오긴 힘들어요. 그리고 명절 이후에 약간 좀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 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든 명절 전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매수세가 줄어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이 나오기가 조금은 힘들더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더라.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명절 전에 사실 돈 잘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매수에 임하는 그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는 그 모습은 보기가 조금 버겁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추가 하락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내일과 모레 이틀 정도 이제 명절 전에 살짝 반등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약한 반등이 나오다가 명절 이후에 조금 이렇게 급락하는 형태라던가 뭔가 조금 하락세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명절 전에는 좀 경거망동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게 좀 어렵죠.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러려고 내가 주식을 시작했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칼이라도 뽑았으니까 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칼 집어 넣으세요. 안 써도 되니까 집어 넣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은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수급도 여전히 크게 많이 어떤 주체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고 팔고 그런 모습들과 단기적인 움직임들만 계속해서 목격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 그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리아 FT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R&D 테크놀로지, 나노 CMS가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으로는 24종목이 보여지는데요. 딱히 포인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중구난방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역시 품절주가 여전히 많이 보인다는 게 한 개의 특징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아무래도 흰남노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재건을 한다든지 인프라 구축을 한다든지 토건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기업들이 조금 급등했다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태풍 피해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재료 소멸로 저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코리아 FT부터 살펴볼 텐데요. 이 코리아 FT라고 하는 기업을 사실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기업이 지금은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 것이 조금 특징인데, 적자가 여기 단기 순이익이 좀 적자가 나고 있죠. 근데 이제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은 그런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온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딱히 없네요. 세계 최초 친환경차 캐니스터 개발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그런 걸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급등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르쉐가 IPO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IPO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기업도 이제 관련주가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인 건데, 너무 이렇게 한 달이 건너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좀 오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거는 강하게 올라가긴 힘들 것 같고 아마 바로 시세 죽을 것 같아요. 3,700-800원 되면 바로 꺾일 것 같기 때문에 들고 계시는 분들도 그 정도 타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딱 봐도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저 이 아래쪽이 2,500원대인 것 같으니까 저기까지 빠지면 사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R&D 테크놀로지가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차 전지용 REP 신규 산업에 진출을 한다라는 건데요. REP라고 하는 것은 리튬 배터리 보호 회로에 사용되는 어떤 부품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 부품을 만들어내면서 뭔가 좀 좋은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 기업도 매출이 점점 줄고 있는, 영업이익이 점점 줄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사실 괜찮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예전부터 5G 관련주로 엮여있던 기업이어가지고 예전에 5G 한참 날아다닐 때 그때 사가지고 지금도 물려있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 상승이
본전도 못 찾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상승이 될 것 같고, 뭐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역시나 강하게 올라가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12,000원대까지 올라오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이걸 품절주라서 반등이 나온 거지, 품절주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급등 나오긴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투자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은 거지, 요거는 그렇게까지 매력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품절주기 때문에 주식수가 적어서 싸게 사놓으면은 품절주는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좀 비싸게 사놓으면은 품절주를 좀 비싸게 사면 좀 괴로운 경우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시진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찌됐든 저점에 사기에는 나빠 보이지는 않으나 지금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노 CMS를 보도록 합니다. 전기차 핵심 전력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사업 시장에 진출하겠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는데, 뭐 세 종목 모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 세 종목 모두 뭐 일단 개별 호재로 급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나 RM2 테크놀로지랑 나노 CMS는 품절주라서 급등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품절주의 힘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한 36,000~37,000원 정도 올라오면 바로 밀릴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역시나 품절주 대란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4만원대 가지 못하고 밀릴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요 기업도 뭐 지금 이슈가 있어서 올라온 거긴 하지만 사실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유상증자라든지 예상치 못한 재무적인 공격이, 그러니까 주식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안 좋은 악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가지고 들고 계시는 분들은 빠르게 처리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보니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세 종목이 역시나 품절주 관련주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매력적인 종목들이 올라왔다기보다는 애매한 종목들, 그리고 뭐 품절주, 뭐 잡주, 바닥에서 튀어오르는 N자 반등,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방향성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이 약하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그날의 가장 강한 종목들의 모습들이 뭐 별 볼 일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장 자체가 안 좋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요 지루한 시기가 이렇게까지 오래된 적이 있는가라고 하면요, 사실 역사상으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지루한 횡보장세 같은 이런 하락상세가 이어진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사실 역사적으로는 처음 있는 일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때 이렇게 단기간에 양적 완화라고 하는 정책을, 돈을 풀어내는 정책을 단기간에 쏟아내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어서 버블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사실 역사적으로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을 좀 멀리 보고 저 이후에 한참 뒤에 돌아보게 되면은 그럴 때도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겠지만, 사실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로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느끼고 있는 지루한 장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벌어진 거고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원래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횡보할 장세는 없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현금 들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세는 없지만, 뭐 상황이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명절 전에 뭔가 좀 진짜 징하다 징해 이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요, 주식에 어떤 기대를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그러니까 또 명절을 좀 편안하게 보내시는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명절 이후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 명절 이후의 대응이 만약 또 다시 가만히 있어야 되는 장세라면 그 또한 주식입니다. 그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